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조금 외교적인 상황을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한반도가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그 무역 전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반도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왜 자꾸 북한을 오픈시키고 경제적인 성장을 미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느냐 하면요. 사실은 북한이 이뻐서 그런 것보다는 한반도가 하나의 세력으로서 경제력이 크게 되면은 적어도 대중국 전에서 미국한테 이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힘이라는 거는 일단은 인구수하고 또 그 공부를 통한 지시 부분이 굉장히 높아요. 기술적인 것도 굉장히 빨리빨리 따라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은 미국 쪽에서는 한 1960년대 이후에서는 미국 민주당 내에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해법을 가지고 가려는 그런 힘이 파워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점점 커졌다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 이겼다는 것이 거의 믿겨지지 않을 만큼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것은 미국 민주당이나 미국 공화당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사실은 생각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트럼프가 됐고 트럼프를 보고 세계화 또는 세계 통제화 세력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무려 50년 정도를 미국 유권자 중에는 단지 보수당 미국 공화당 보수당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부시 부자들은 굉장히 세계화 세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미국 민주당이 그걸 반대를 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설명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미국 민주당의 중요한 인물인 말리노프스키라는 사람이 트럼프가 왜 자꾸 북한의 김정은을 좋게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따지고 들었어요. 폼페이오 장관한테 아주 따지고 들은데 이것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따지고 들었어요. 이것을 보도한 건 미국 민주당의 주축 방송인 CNN이죠. 근데 이 말리노프스키라는 사람에 대해서 미국 하원 의원입니다. 민주당.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인권 문제에 굉장히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기구가 지금 소로스가 많이 후원금을 대고 있다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소로스의 자금은 일본 구구 세력이었던 사사카와 재단의 자금과 합쳐지고 있어요. 합쳐져서 굉장히 캘리포니아 주에서 정치력으로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근데 사사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3명인데 계속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주요한 국제기구의 후원금을 엄청 많이 대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나온 휴먼 라이츠 워치라는 거는 세계적인 인권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리노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12년 정도를 그 휴먼 라이트 워치, 한국어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았는데 아무튼 인권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진 그 워싱턴 디렉터였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를 주장하냐면요. 그 고문을 그만둬야 된다라는 거를 굉장히 비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그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것들, 즉 여성 인권 문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쪽의 일을 해왔고, 오바마 시절에 말리노프스키가 그 굉장히 중책을 맡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에서는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휴먼 라이트 그 단체라는 거를 그 인권 단체라고 그냥 가볍게 그렇게 말하게요. Human Rights Watch라는 거. 이 인권 워치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인간의 개개인의 그런 거를 존중한다고 말은 해요. 근데 뭐냐면 그 성 차별을 없애야 된다. 그런 거 하고요. 성의 구분을 없애야 된다. 그런 거 하고 또 뭘 주장하냐면 캐피털 퍼니시먼트를 없애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누가 살인을 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살인가스인가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그 이상한 사교도 집단이 막 지하철인가 그런 데서 사람을 막 살인가스로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형에 처했잖아요. 근데 이 인권 그 휴먼 라이트 워치에서는 이거 살인을 저지른 자도 그 사형에 처하지 말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걸 주장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소로스가 오픈 소사이어티라는 재단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10억 불인가요? 이게 100 million인데 10억 불인 것 같아요. 10억 불을 갖다가 10년에 걸쳐서 이 Human Rights Watch, HRW 여기 써 있죠. 그거를 이제 도와주겠다, 후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소로스나 사사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세계를 단일화시켜서 그걸 통제하려고 자꾸 그런단 말이죠.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가령 일본의 같은 경우는요, 난민을 뭐 그 인구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뭐 20명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 성을 그 바꾸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약을 하지 말자. 뭐 이런 법을 통과시킨 거는 도쿄 그 지역에서만 그런 거를 통과시켰고, 전체 그 나라, 내셔널 레벨이라고 그러죠. 전체 나라의 에서는 그거를 통과시키지 않은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본은 굉장히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방 분권이 잘 된 나라잖아요. 한국은 중앙 집권적인 나라고요. 역사적으로 이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젠더 문제, 특히 성 아이덴티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픈된 나라가 아니에요. 일본은.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사형제도가 있는 주가 있고 없는 주가 있는데 미국은 주가 무려 51개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는 주는 있고 못하는 주는 있고 또 이런 겁니다. 인구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엄청 많죠. 3억 정도 이상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좀 비교를 이렇게 쉽사리 해가지고 한국도 그렇게 해야지 이럴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성 정체성에 관해서 일본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하자면 얘기를 할 때 그 아이덴티티 문제잖아요. 이거는 성 정체성에 관해서 문제가 났을 때는 그 심리 분석을 해가지고 그 심리 분석하는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치료를 받아야만 된다고 써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성정체성이 이걸로 바꾸려고 그래. 여성인데 남성으로 바꾸려고 그래. 그래서 만약에 가족부가 있잖아요. 가족부의 그 성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자기 맛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그 심리 분석가의 그 진단 그런 것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굉장히 그 보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계의 에서 그 여성 문제를 다룰 때도 여성을 리더십을 올려야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그 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위먼즈 여기 보면 글로벌 리더십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말이죠. 빌 게이츠나 멜린다 이런 재단도 들어가 있고요. 중요한 사람들만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미국 그 은행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 있냐? 뉴 월드 새 세상을 만드는 파운데이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로스 재단도 들어가 있고요. 옥스팜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영국의 그 재활용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옥스팜.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더 설명을 할 텐데 이것이 박원순의 희망 제작소랑 굉장히 비슷하게 이제 배워왔죠. 옥스팜을 보고 배워와서 희망 제작소를 했는데 그런 조금 또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이제 장단점이 또 있으니까 그걸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록펠러 재단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사카와 피스 재단도 들어가 있어요. 스타벅스 재단도 들어가 있고 도요타 재단도 들어가 있어요. 이 도요타 재단은 나중에 박원순 시장이 그 희망제작소를 한국에서 해서 성공적이다고 봤는지 아니면은 굉장히 그 옥스팜의 말을 잘 들었다고 보는지 옥스팜도 사실은 기부금이 한 4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재활용품을 재활용품을 기부받아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이런 국제적인 재단의 기부금을 엄청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제작소도 기부금이 엄청나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성공적이라고 봐서 그런지 일본에다가 일본 희망제작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도요타 재단의 그런 자금을 또 후원받았습니다. 도요타 재단은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일본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재단이잖아요. 자, 오늘은 지금 여러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